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또 그리고 게다가 귀한 저녁 주말 주말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3 경기 인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 사회를 맡은 전통 소리꾼 윤석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아리수가 경기문화재단 후원으로 주최 주관하는 2023 경기인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사는 2023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공모 사업 콘텐츠 개발 분야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행사의 주최 주관 단체인 사단법인 아리수는 사회적 기업이자 전문예술법인으로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3 경기 인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을 의왕 바람개비 행복마을에서 경기도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의 프로그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올해 2023년은 광국 7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관련하여 지난 8월 13일부터 총 3회에 걸쳐서 일제잔재 청산, 역사, 음악, 미술 분야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에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역사 분야인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 독도와 한일 관계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2회차인 오늘은 음악 분야인데요.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로 안희태 애국가와 트로트에 관하여 김정희 작곡가님이 강연을 진행합니다. 역사, 음악, 미술 분야, 일제잔재를 저명 인사의 강연으로 다시금 인식하고 그 청산의 길을 고민하는 3번의 강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성함을 언급했었는데요. 김정희 작곡가이자 한국음악학자인 이분은 중앙대학교 한국음악 작곡을 전공하였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에서 전문사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음악에서 한국음악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작곡, 연구, 공연, 집필, 방송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현재 국가 만들기 시민 모임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의 강연자이신 김정희 작곡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정희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공대를 다녔는데요. 전자공학과라고. 이게 너무나 재미가 없고 원래 음악이 꿈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살 때 클래식 작곡을 전공을 하고 우리 음악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이제 국악 작곡으로 편입을 했더니 체계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문법책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석박사에서는 이론을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면서 작곡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애국가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9년 8월 8일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한번 해서 그때 뭐 방송국 카메라가 8대가 오고 한번 크게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내신 김에 트로트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국가 그리고 트로트. 안익태 애국가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법정 국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러면 법정 국가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열광하는 사람들이 트로트의 음악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익태 애국가의 실체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텐데요. 우선은 안익태가 어떤 인물인지,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이다라면 적어도 최소한 애국적인 마인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안익태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쭉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애국가가 도대체 어떤 노래를 어떻게 표절한 것인지, 그리고 작사자와 노랫말에는 문제가 없는지, 음악적 정체성은 어떠한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반민족 행위. 친일만 한 게 아니라 친나치까지 했어요. 원래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그 삼국 동맹을 맺어서 추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익태가 유럽에 가서 독일에서 한동안 활동을 하죠. 보면 우선 안익태는 1906년에 평양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숭실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숭실대학교에 안익태 기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익태의 그 친일 행위 이런 것들이 2019년에 3.1 운동 100주년 이걸 맞이하면서 막 회자되고 막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이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될 인물이구나 라는 걸 학교 측에서 알게 돼가지고 간판을 내립니다. 30년에 미국으로 유학 가고 37년에 유럽으로 갔는데요. 38년에 이 안익태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환상곡을 초연을 합니다. 이때는 애국가 선율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38년에 헝가리의 리스트 음악원에 들어가는데, 이때에도 일본 공사관이 안익태를 추천해서 들어갑니다. 이때의 일본식 이름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에키타이안. 자, 리스트 음악원 처음 등록할 때 거기는 가을에 학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첫 해가 38년, 39년인데 이때에는 이름이 안익태, 한국식 이름이고, 근데 출생이 1911년으로 써넣어요. 5살을 어렵게 속인 거죠. 아마 나이가 어린 게 조금 더 유리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해에는 드디어 에키타이안이라는 안에키타이, 일본식 이름이 등장하고, 이때에는 그래도 종교는 본인하고 모친은 개신교, 부친은 불교로 거기 등록서류에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보면 종교가 전부 신도가 됩니다. 신도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일본인들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민족 신앙 아닙니까? 네? 그걸로 싹 바꿔서 적어요. 그 다음에 1940년부터 46년 사이에 이제 유럽 일대에서 연주 활동을 하는데, 에텐라쿠, 한국 한상곡, 교쿠토, 만주곡, 토아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 에텐라쿠는 일본 궁중음악, 아악이죠. 가가쿠 중에서 에텐라쿠라는 곡의 그 주제 선율을 그대로 활용한 곡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이거 연주했고요. 안익태가 활동했던 국가들이 대부분 추축국이거나 독일하고 친한 이런 나라들입니다. 아니면 독일의 점령지 파리 같은 경우. 그래서 일본과 가까운 유럽 국가들에서 친일 음악 위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루마니아 부쿠렉슈티에서 교쿠토라는 곡을 연주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한국 환상곡하고 동명이곡입니다. 약간 재구성했죠. 이때 애국가 선율을 뺍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1941년에는 루마니아의 그 일본 공사관 의식에서, 이때 명치절이거든요. 일본 천황의 저기 생일이죠. 기미가요 반주를 합니다. 안익태가. 그리고 이날 에하라 고이치라는 사람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42년에 일본 축전곡이라는 곡을, 스트라스의 곡을 독일에서 지휘를 하는데, 슈트라우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유명한 그 20세기의 유명한 독일 작곡가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위촉을 받은 거예요. 대일본 제국 2600년 기념 축전 음악으로 이 악보에다가 친필로 삼가 천황폐하께 최고의 공경심을 담아 헌정하나이다
슈트라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독일협회라는 독일과 일본 간의 어떤 친선 단체 같은 그 기관이죠. 그것의 지원으로 성사된 음악회고요. 자, 여기서 제가 에하라 고이치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동경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만주국의 하얼빈 특별시의 부시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를린으로 가죠. 그래서 만주국 공사관 참사관으로 부임을 합니다. 언제냐면 독일이 만주국을 승인한 1938년부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일본 첩보 기관의 총책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아닉테는 바로 이 사람의 사저에서, 이 사람의 집에서 2년 가까이, 2년 넘게죠. 41년 말부터 44년 4월까지니까 거의 2년 반 정도 그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유럽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원자인 셈이죠. 그 북테사스 대학의 팀 잭슨 교수라고 이 그 일본 제국주의 그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연구해온 분인데, 이 에하라 고이치를 통해서 일본과 독일이 그 할빈의 731 부대 있었잖아요. 생체 실험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마루타. 아우슈비츠에서도 생체 실험을 했거든요. 이것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했다라고 이 사람은 추정을 합니다. 자, 42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드디어 만주국이 지휘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학장에, 원래 한국 관상국은 사학장에 애국가 선율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싹 빼고 합창을 넣었는데, 합창의 가사를, 그 대본을 에하라 고이치가 씁니다. 그 내용은 만주국을 찬양하고 추축국 삼국의 동맹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가지고 43년에는 제국음악원 회원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이게 일종의 독일에서 취직해도 좋다, 활동해도 좋다, 뭐 이런 허가증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였고 아마 유일하죠. 이 제국음악원이라는 데가 괴벨스가 총재인 기관입니다. 괴벨스는 히틀러의 오른팔이죠. 괴벨스 없이 히틀러 없지 않습니까? 그죠? 괴벨스의 그 프로파간다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 독일 사람들이 전부 넘어갔잖아요. 잘못된 민족주의. 그래서 유태인이 600만 명이나 죽는데도 독일인들이 그 문제점을 모를 정도로 프로파간다의 천재입니다. 지금도 선전선동에 있어서는 괴벨스의 방식이 거의 교과서처럼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주관하는 기관에서 이 회원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 하면 1911년 동경 출생, 평양인데 1905년 평양인데 이렇게 돼 있고, 정치적 혐결 없음, 사상적으로 건전하다, 즉 나치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1944년에는 파리에서 베토벤 축제에서 지휘를 하는데 히틀러의 생일을 축하하는 연주회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해온 거죠. 친일 플러스 친나치. 자, 1944년에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독일이 패망하리라는 어떤 이런 예감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 눈치 빠른 아닉테는 도망갑니다. 미리 어디로? 스페인으로. 프랑코 독재 체제의 스페인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로리타 탈라베라라는 여성과 결혼하고 뭐 상임 지휘자로 취임도 하고요. 거기에서도 에텐라크와 한국 환상곡을 연주를 합니다. 이때에는 46년에 연주할 때는 합창 부분이 빠졌는데, 이때는 아마 합창단이 준비가 안 돼서 빠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애국자였으면 광복이 되자마자 조국부터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조국을 광복 10년이나 있다가 찾습니다. 언제? 이승만의 80살 생일 때. 그리고 한국 환상곡을 연주합니다.
이때에 만주국 사악장에 들어갔던 합창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가사는 1954년판 그 악보에 아닉테의 자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친일 친나치 활동을 한 아닉테가 55년에 그때 이제 이승만한테 헌정 연주회 하고요, 문화포장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60년 이때 85회 그 생일에, 이승만 생일에 다시 한국 황상곡을 또 연주하거든요. 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박정희 때에 옵니다. 박정희 때에 62년에 와서 한국 한상곡 지휘하고 지휘봉 헌정하고 레코드 선물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62년에 제1회 국제음악제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이게 바로 5.16 소위 5.16 혁명이라고 한 거, 쿠데타, 그거 돌맞이 축하 음악회입니다. 여기에서 한국 한상곡을 연주를 하는데 단원이 실수를 했어요. 관객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연주 중단시키고 막 화를 냅니다. 그거는 관객들한테도 대단한 신뢰죠. 그리고는 이제 63년에 2회 국제음악제가 전개가 될 때 국내 음악인들하고 불화가 커집니다. 좀 이게 독천적이고 스타일이 그랬나 봐요, 아닉테가. 3회 국제음악제가 64년에 열리는데 바로 이때에 불가리아 대생의 지휘자 피터 니콜로프가 초청이 됩니다. 근데 아닉테가 자기랑 약속한 거를 안 지킨다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애국가는 표절됐다라는 거를 터뜨립니다. 이게 최초의 문제제기입니다. 64년이죠. 이로부터 55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아닉테의 애국가가 표절됐다라는 논문을 써서 2019년에 학술지에 올립니다. 55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그 수많은 음악학자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었다는 게 참 그 한편으로 속 터지더라고요. 65년에 사망합니다, 아닉테가. 그리고 문화훈장 대통령장이 추서가 됩니다. 그런데 2009년에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됩니다. 친일 음악인으로. 그러면은 문화포장인, 훈장인 이런 거 다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TV에서 아직도 애국가 울려 퍼지고 말이죠. 학교에서 막 부르라 그러고. 우리나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아닉테가 어떻게 애국자인 척 하던 사람이 친일 진나치로 돌아섰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자기 표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텐라쿠라는 곡은요, 38년에 작곡된 걸로 주장을 하는데 야상곡과 에텐라쿠라는 제목으로도 연주가 됐고 해방 후에 국내에서는 강천성악이라는 이름으로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뭐 옥보고의 강천성곡에서 따왔다, 세종대왕이 일본에 전해준 악에서 따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에텐라쿠가 일본의 악 선율 그대로 살린 곡이거든요. 이 세 개 다 같은 곡입니다. 그리고 아닉테의 대표곡인 한국 환상곡, 코리아 판타지라는 이제 영문으로 초연이 됐죠, 유럽에서. 그 다음에 교쿠토, 토와 만주곡 전부 같은 곡입니다. 이름만 다르고요. 그 중에 교쿠토라는 곡에서 1940년 불가리아에서 연주할 때 사악장에 애국가 선율이 빠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연주할 수가 없겠죠. 불가리아에서 만약에 애국가 선율 연주하면 불가리아 사람들 이거 우리 노래인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이때에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루마니아에서 연주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사악장의 애국가 선율이 빠진 것이요. 자, 코리아 판타지.
한국 환상곡의 변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1악장, 2악장, 2악장이 전원가리라는 놈도, 그 다음에 3악장에 고종의 장례음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만 해도 애국을 표방했다는 얘기죠. 4악장에 애국화 선율이 들어갔고요. 교쿠토와 토아라, 교쿠토는 극동입니다. 토아는 동아거든요. 일본하고 다 연결되는 낱말들이죠, 그죠? 대동아 뭐. 원래 2악장을 2악장과 3악장으로 나누고 3악장에 고종의 장례음악을 뺍니다. 그리고 애국가 선율이 포함된 4악장을 생략하고 거기에다가 몽고 여행의 기억을 담은 음악 이야기 이런 걸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가서 드디어 이제 만주국이라는 곡명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이때에 다시 4악장의 합창이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다시 코리아 판타지, 한국 환상곡을 하면서 마지막 악장에 애국가까지 포함시킵니다. 만주국에서 그 합창 부분 에하라 고이치가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10년 세월 제국은 무르익었다. 부지런한 땀은 보답받았네. 민중은 환호한다. 나라는 저 멀리 빛난다.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되어 사람들은 희망의 차 번성한다. 나는 화환이 피었고 새 질서의 첫 열매가. 우리는 일본과 국권이 연결되었네. 이거 지금 독일에서 공연한 곡이거든요. 이 신성한 목표 속에 하나의 심장과도 같이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네. 뭐라는 거야 지금. 독일이여 또한 이탈리아여 힘을 냅시다. 영원한 봄날은 이미 가까이 와 있네. 모든 족속 만족해할 그날이. 보라 저 만주평원 위에 향기로운 난 환히 피었다. 이게 합창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보시죠. 요즘도 가끔 연주되고 있죠. 안익대 기념사업회 이런 데서 합창 부분 똑같은 선율에 지금은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고 하면 화려한 강산 한반도 나의 사랑 한반도 너희뿐일세. 무궁화 삼천리 나의 한반도 영광의 태극기 길이 빛나라. 사람이 참 어디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익태의 자피 악보입니다. 화려한 강산 나의 한반도 보이시죠, 그죠? 안익태가 직접 이 가사를 쓴 겁니다. 합창 부분 내용 변화를 한번 볼까요? 만주국을 찬양하던 내용은 한반도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뀌죠. 그리고 추축국 3국의 동맹을 다짐하던 내용은 애국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음악 한번 들어봐야죠. (1942년 9월 18일에) 베를린 필하모니, 요 극장 이름입니다. 에서 그 연주된 공연 실황 원본 7분 남짓되는 거를 받았어요. 광복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요청을 해가지고 그 원본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원본을 한번 보시겠는데, 지금 제가 틀어드리는 선율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금방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부터입니다. 에하라 고이치입니다. 자, 방금 들은 그 곡을 기억하시고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우선 애국가가 나오는 부분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애국가가 들어가지고죠. 한국 한창곡에 유럽에서 활동하는 동안은 싹 뺐던 바로 그 선율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선율이 아까 들은 거 기억나세요? 똑같죠? 반복됩니다. 아까 만주국의 그 선율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 들으면 좀 빡칩니다. 아니 말이야. 그래놓고 그 애국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서 빡치는데요. 바로 이것이 안익태가 애국에서 친일 친나치로 변절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자기 표절을 통해서 애국적인 그 동기로 작곡했던 거를 그대로 교구도, 극공, 극동, 토화, 동화, 만주국 이렇게 하면서 자기 표절을 통해서 친일, 친나치로 갔다가 독일 딱 패망하고 일본 패망하고 나니까 다시 애국의 가면을 뒤집쓰고 한국 환상곡으로 또 연주하는 거죠. 이거 연주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국가는 도대체 무슨 곡을 어떻게 표절을 했을까? 이제 그걸로 가봅시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피터 니콜로프가 처음으로 제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보리스 크리만리에프라는 작곡가가 또 표절 맞다. 한국에서도 이유선 전 중앙대 교수, 노동원 교수, 이종호 씨라고 이제 또 있어요. 그 책 쓴 사람. 그리고 저 표절이다. 그리고 제임스 웨이드라는 사람이 요맘때에 미국의 작곡가인데 뭐 코리아 헤럴드 이런 거 기자 생활도 하고 평론도 했는데 논문을 냅니다. 영문으로 왜 표절인가? 어떻게 표절인가? 그러니까 이제 안익태 기념사업회 이쪽에서 연세대 교수 공석준 교수한테 야 네가 카바 좀 해다오. 그래서 공석준 교수가 반박 논문을 씁니다. 근데 그 반박 논문 이후로 음악학자들이 아무도 재반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5년 만에 반박 논문을 또 썼어요. 제 논문에서 밝힌 내용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나 악보 못 보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림으로도 나타납니다. 우선 이 표절 관련해서 역사적 논쟁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허영한 교수, 한예종 교수인데 허영한 교수는 이제 표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지금은 아마 생각이 달라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분은 35년에 애국가가 작곡됐고 36년 이전에 출판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35년 12월에 애국가가 초연됐다는 것은 그 안익태 케이스라는 책을 쓰신 한신대 이혜영 교수가 밝혔습니다. 이게 1919년 1월에 출간되면서 아주 한번 난리가 났어요.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이었죠. 그때 이제 저하고 만나게 돼가지고 지금 국가만들기 시민 모임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가리아를 방문한 건 아까 유럽 방문이 3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리아 방문하기 전에 애국가가 쓰인 거는 맞아요. 맞는데 아까 그 공석준이라는 그 표절 아니라고 커버해 준 그 교수의 또 자기 논문에 뭐라고 썼냐 하면 독보에 의한 참고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악보를 참고했는지는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김경래라는 사람이 안익태 평전을 쓴 사람인데요.
필라델피아 커티스마 학원에서 아닉테가 작곡을 공부할 무렵에 그는 무려 40여 개 개국의 국가를 수집해서 연구에 착수했다. 애국가를 쓰려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민요, 가곡, 선거곡도 다 모아서 애국가 작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때의 그 곡을 봤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부르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바로 그 아닉테의 애국가입니다. 다 아시는 노래니까 안 불러도 되겠죠. 첫째 줄을 A라고 하면 둘째 줄은 B입니다. 그리고 셋째 줄은 C고 넷째 줄은 B를 반복합니다. 그 다음 오 도브루잔스키 크라이, 오 도브루자의 땅이여 라는 불가리아의 군가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 곡은 지금 이렇게 6줄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작은 A와 작은 B, 여기 요 앞에 3줄이 애국가를 표절한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A, B, B, B와 B 사이에 아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게 들어간 거거든요. 불가리아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연상되시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반복됩니다. 여기까지가 표절의 소재입니다. 자, 악보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애국가고요. 밑에 거는 방금 들으신 오 도브루잔스키 크라이입니다. 그냥 이 음표 머리들을 쭉 선으로 제가 그렸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진행되는 그 같죠? 모양이. 지금 초록색 가는 선으로 연결된 그 음들은 완벽하게 음정까지 일치하는 음입니다. 그리고 약간 희미하지만 노란색으로 이어진 것들이 있죠. 그리고 노란색 동그라미에 있는 이것들은 살짝 올리거나 아니면 하나 살짝 끼워 넣어서 변주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냥 세 번째 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그냥 그래프로 보시면 아 이거 뭐 같네 이렇게 나오시죠, 그죠? 다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첫 박에서 시작하는 이걸 센렉이라고 하죠. 갖춘 마디. 오 도브루잔스키 크라이는 하나 둘 셋 오 도브루잔스키 크라이 하고 그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는 여린 렉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 두 곡이 전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게 58%입니다. 무려. 이게 58%가 일치하려면 표절이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하나의 음 다음에 그 다음 음이 올 확률 자체가 거의 무한대거든요. 음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8%가 그러니까 단지 음이 하나가 똑같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소설이나 시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썼다고 표절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문장의 맥락과 단어가 같이 일치하면 이건 표절이잖아요. 음악도 똑같습니다. 맥락과 음정이 완벽하게 일치한 게 58%입니다. 변주한 것까지 포함하면 72%가 됩니다. 4분의 3이 닮았어요. 저는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시상대에 올라가면 애국가 연주되잖아요. 그때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휴, 불가리아 사람들 저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할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도브루잔스키 그래 도브루자의 땅이니까 도브루잔스키 도가 강조가 되거든요. 음악적으로. 왜냐하면 여기 악보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제일 긴 음이고 제일 높은 음이에요. 이 마디에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동해물과 이렇게 돼서 해의 악센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동해물과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동해물과가 됩니다. 이거는
이전에 그 서울대의 국악과의 장사훈 교수도 지적을 했어요. 이거 말붙임새 문제 있다. 그 다음에 백두산은 더 심각하죠. 백두산이 어떤 산입니까? 우리 민족의 정기를 상징하고 가장 높은 산인데 이 거꾸로 꼬꾸라졌어요. 계곡 모양으로. 왜 그러냐? 오 더브르잔스키 크라이 밤 솔솔 사이에 백두산이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넣으려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이렇게 꼬꾸라졌어요. 이거 만약에 자꾸 콩쿨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예선 탈락입니다. 노래는요, 노랫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가진 의미를 선율과 리듬에서 살려줘야 잘 만든 노래입니다. 콩쿨이라면 이거는 예선 탈락이죠. 백두산이 거꾸로 졌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죠? 동해물이 아니라 동해물이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표절했으니까. 14개를 또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순서대로 그냥 강박으로 시작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 외에도 해방 직후에도 이 애국가를 국가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정체성이 부족하다, 기백을 느끼기 어렵다, 장음하고 활기찬 면이 부족하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유튜브에서 오 도브룬잔스키 크라이 들려드렸을 때 힘차고 씩씩하죠, 그죠? 근데 왜 애국가는 기백이 없다고 비판받았을까? 이게 국가니까 이게 늘어뜨린 거예요, 템포를. 근데 음악에서 템포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소곡도 아니고 찬송가도 아니고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도 국가로 채택이 되지 못한 겁니다. 해방 직후까지도 그 애국가 이 가사를 그 올드랭 사인에 붙여서 불렀어요. 상해 임시정부 그 인물들은. 자, 그러면 일단 표절이라는 거는 입증이 됐습니다. 이거를 국회에서 제가 그 2019년 8월 8일에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이 곡이 표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반론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사는 어떤가? 작사자가 윤치호다, 안창호다. 우리 그 임진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도산 안창호가 작사한 거니까 노랫말은 살리자. 그래서 이제 뭐 아리랑에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이런 운동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거는 개인의 창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1899년에 배제학당 방학 예식에서 무궁화 노래라는 거기에서 무궁화 삼천리 나오거든요. 그리고 1903년으로 추정되는 그 기설이라는 그 필사본에 애국 충성가라고 해서 동해수와 백두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집단 창작에 의해서 이렇게 다듬어져 오다가 누군가가 정리한 거죠. 지금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작사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작사다라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했던 간에 노랫말 한번 봅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뭘 마르고 닳아. 동해물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백두산 닳으면 안 되죠. 소모적인 표현이죠, 그죠? 일본하고 대단히 대조가 됩니다. 일본은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돼서 이끼가 낄 때까지. 그래서 이 소모적 표현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에도. 무궁화 삼천리 화령강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가 과연 국화로서 합당한가? 이것도 많이 제기가 되어 왔죠, 그죠? 벌레도 얼마나 많이 끓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치니 맨날 이런 이야기들, 그죠? 왜 우리 국토가 삼천리냐? 뭐 이런 문제 제기. 이거 특정 종교가 연상된다. 이런 문제 제기들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는데 이런 것들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거 색동해의 윤석준 그 동료 작가의 말이고요. 3, 4절도 뭐 이성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충성을 맹세하고 요구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 다 대한제국 시절의 감성과 요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역사 없죠? 건국이념, 홍익인간 이런 거 없잖아요, 가사에. 우리 철학 없잖아요. 인내천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자부심도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도 없습니다. 시대 정신 그런 거 없죠. 21세기에 지금 우리 국격이 이렇게 드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이런 거 왜 불러야 됩니까? 지난 시대의 유물인데 가사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가 그거 작사했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체성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원 선생은 가사만 떼내면 이건 그냥 서양 음악이다. 아유 당연하죠. 불가리아 노래 표절한 거니까 당연히 서양 음악이죠. 중국 국가는 중국의 궁조거든요. 일본 국가는 일본 전통 율선법입니다. 근데 아닉테 애국가는 사장조에다가 4분의 4박자에다가 화성법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말에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문법이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우리 음악이. 음악에도 문법이 있거든요. 근데 아닉테의 애국가는 서양 음악의 문법입니다. 그냥. 이게 다 표절의 결과죠. 만약에 국가 또는 애국가가 가사가 영어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 안 되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유구하게 5,000년 역사에 우리 조상 대대로 형성되어 온 아주 독창적이고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 음악이 버젓이 있는데 왜 남의 음악으로 국가나 애국가나 이런 걸 만듭니까? 이건 쪽팔리는 일이죠. 우리게 없다면 모를까? 또는 우리게 한심하다면 모를까? 그래서 음악어법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적인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닉테 애국가는 법정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려 21세기 초까지 저작권, 저작료 다 냈어요. 그 여러분 아셨어요? 무지하게 많이 받았겠죠. KBS에서요, 제 곡이 한국 이렇게 방송이 되면 서울이 만 한 3, 4천 원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처음 나갈 때는 16,500원인가 뭐 그래요. 그리고 전국에 뭐 몇백 원 또는 몇천 원씩 다 붙어가지고 한 번 방송되는데 한 2만 원 받아요. 애국가 매일 나왔잖아요. 방송 3세 다 나왔죠. 그 저작료를 다 받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유족이.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애국가가 저작료라니. 그게 문제 제기가 되니까 유족들이 국가에다가 헌납을 한 겁니다. 근데 뭐 다 이미 다 받아먹어 놓고 뭘. 그래서 법정 국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부르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애국가 안 불렀다고 처벌받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공무원은 불러야 됩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안 불러도 되고 학교에서 안 불러도 됩니다. 근데 우리 다 강요받았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죠. 법정 국가를 그러면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선 다른 나라 어떤가 한번 봅시다. 우선 프랑스 국가 한번 볼게요. 프랑스 혁명이 배경이 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사가 좀 험하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여러 번 야 이거 애들이 부르기 너무 끔찍하잖아. 저 더러운 피가 우리의 박고랑을 적시도록 이런 거 아유 유치원생도 불러야 돼.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번번이 자유와 민주는 피로서만이 지킬 수 있다라는 거를 애들도 알아야 돼 이러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악보가 이렇습니다.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프랑스의 국가. 시간상 여기까지만요. 자, 뭐 그냥 서양 음악이죠, 그죠? 자기들 정체성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혁명 그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행진곡 실제로 마르세유의 병사들이 즐겨 불렀던 군가입니다.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의 국가는 영국과의 그 독립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독립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을 되게 많이 까요, 가사에서.
그래서 영국을 특히 까는 그런, 이게 지금 6절인가 돼 있는데 미국이 그런 가사들은 영국과의 어떤 행사, 의전에서는 뺀답니다. 이것도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진곡풍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사를 보면 아까 그 라 마르세유즈도 보면 그 프랑스 혁명 과정에 자기 역사가 들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강조되는 그 노랫말들이 그런 것들이죠. 자유와 용맹의 나라, 자유, 용맹,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자기들의 이상이 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악보인데요.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노래지만. 서양음악이죠. 그리고 자기 역사 들어있죠, 그죠? 그런데 이 그 미국은 사실은 영국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잖아요. 이 지금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자기들이 이어서 이제 좋다고 이 국가로 채택을 했는데, 이 노래 선율은요 영국인들이 술 먹다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술 먹으면서 즐겁게 놀 때 부르는 가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꼭 어떤 미국의 태생적인 한계를 마치 상징하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 마오쩌둥, 모택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공산 국가를 건설할 때 그때가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사에 그런 역사들이 드러나 있죠.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요, 뭐 이런 역사와 자기들의 뭐 그 새로운 만리장성을 세우자, 이런 뭐 자기들의 목표, 이상, 이런 것들을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한번 들어볼게요. 의용군 행진곡이라고. 이제 그 건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행진곡풍이죠, 그죠? 끝에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끝으로 갔나? 자, 이 끝이 끝나는 부분이 솔도 솔도 솔도도 이렇게 도로 끝나는데요. 도로 끝난다고 해서 이게 서양 음악은 아닙니다. 도레미솔라, 중국의 궁조죠. 궁상각지우, 이게 중국 거거든요. 중국의 5조, 궁조, 상조, 각조, 치조, 우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궁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악은 궁중음악 전부 궁조로 되어 있거든요. 제사음악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음악 어법에 가지고 있죠, 그죠? 이제 일본으로 가봐야죠. 제가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 중에 가장 선명하게 하고 싶은 말을 뽑으라 그러면 일본 국가 뽑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기미가요. 임금의 치세는 1000대에 8000대의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서 이끼가 낄 때까지 끝이에요. 너무나 간결하죠.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시민혁명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우리는 오늘 하루에만도 시위 엄청나게 있었을 텐데 우리 혁명이 대단히 많았죠, 그죠? 쿠데타 빼고도, 그죠? 응? 근데 일본은요 시민혁명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거기는 100명만 넘어가도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말 잘 듣는 백성. 천황이 누구인지, 어떤 천황이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천황은 영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잘 나타나 있잖아요. 선율도 기가 막히게 간결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우리 뭐 다 알고 있지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기미가요. 군주의 치세.
약간 잠깐만. 길지가 않습니다. 짧죠 아주. 악보가 이렇습니다. 자, 시간상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느려가지고 끝으로 간다고 갔는데 끝에 줄입니다. 이제 끝납니다. 레로 끝납니다. 이것이 일본의 율선법입니다. 일본도 자기의 전통 선법으로 되어 있고 중국도 자기의 전통 선법으로 되어 있고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가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애국가 그런 거 없단 말이죠. 부끄럽잖아요. 너무 내용 없고 21세기의 충성. 그런데 일본은 왜 그 대동아 전쟁 뭐 이런 거 일으킬 때도 영국이 저기잖아요. 자기들의 그 말하자면 롤 모델, 그죠? 영국 국가가 이렇게 장엄하고 느립니다. 여왕을 도우소서. 하나님 여왕을 도우소서. 뭐 이런 내용 비슷해요. 자, 그러면 법정 국가를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누가? 열린 구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자발성,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기초해서 국민이 만들어야죠. 구체적인 형식은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노랫말에 우리 역사 들어가야죠. 우리의 건국이념, 5,000년 전에 홍익인간 이런 거 대단히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죠? 철학, 자부심, 이상, 시대정신 이런 걸 담아야죠. 선율은 가장 한국적인 선율이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을 우리가 부정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노랫말이 우리말이듯이 선율도 우리의 음악 어법이어야 한다.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국가가 바람직하겠죠. 어느 한 편이 아니라 양쪽에서 다 부를 수 있는 시대 정신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 양립해야죠, 그죠? 같이 가야죠. 차이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의 유지, 계층, 국가, 인종 간의 평등과 평화, 생태계의 보존과 회복, 경제적 정의의 실현. 경제적으로 평등하지 못하면 그 평등 아니죠, 사실.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평등해야죠. 광범위한 연대와 실천, 이런 것을 위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떤 역할과 위상에 걸맞죠. 그리고 한국적 한계가 들어가야 국가적 정체성도 거기에 담을 수 있고요. 그래서 빨리 법정 국가를 만드는 논의를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아니 이제 애국가는 끝났고요. 이제 트로트 지루하십니까? 아니죠. 예. 트로트의 음악적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이제 밑에 요 세 제목 아래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또 빡쳤어요. TV조선의 승리야 이건. 정말 문체부에서 무슨 트로트 대회를 열지를 않나? 미친 거 아니야? 미녀 대회나 하지. 되게 많이 빡쳤는데 손민정이라는 교수가 한국교원대 교수입니다. 한국교원대가 어떤 학교예요? 선생 키우는 데예요. 거기서 교수질하는 사람이 트로트가 한국 고유의 음악 양식이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가족 단톡방에다가 엄마 이게 뭔 말이야 하고 링크를 보냈어요. KBS하고 EBS에 나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우, 되게 열받았네 그날. 이 사람 이제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카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7호조 운율의 가사, 두 번째가 2박자 내지는 4박자. 2박자 4박자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2박자 더블하면 4박자 되니까요. 세 번째가 라시도미파, 라시도미파미 도시라 빠바바바 밤밤 빠바바바. 익숙하죠, 그죠? 두만강 푸른 물에 이런 거죠.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이것도 이겁니다. 박정희가 아주 일본 좋아했잖아요. 일본에 혈서 써가지고 일본군 장교된 사람 아닙니까? 만주 가가지고. 또 열받네. 이거에 대해서 청산별곡의 후렴구도 얄리얄리 얄랑청 얄라리얄라, 이것도 7호조다. 이렇게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옹해야 어절시구 옹해야 저절시구 옹해야 절도한다 옹해야, 아시죠다. 이거 2박자 아니야. 2박자 내지는 4박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지고 라시도미파는 일본 거 맞다, 그건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 오음계에 미파시도 이렇게 반음이 들어가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 말고는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언젠가 우연히 인도네시아 민요에서 그런 곡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인도네시아의 어떤 노래도 미파라시도 도시라파미 이런 거 없는데 인도네시아 어느 지방의 민요가 음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일본군이 70년간 주둔했대요, 그 나라에. 그 지역 사람들은 일본군이 부르던 노래를 자기 민요로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부르는 그 전래동요라고 알고 있는 것들 태반이 일본에 와라 배웠다거든요. 두꺼봐 헌집 줄게. 그리고 그 저기 뭐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와서 아침바람 찬바람에 쎄쎄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우야 뭐하니, 전부 다 일본 노래입니다. 부르지 마세요. 우리 거는 그렇게 안 해요. 청청 맑아라 꼴뚜각시 물길러 온다, 우리 거는 이래요. 옛날에 제 딸이 어렸을 때 국악을 구별하는 방법을 자기가 안 돼요. 어떻게 하는데? 춤이 나와야 돼. 1학년 때 그러더라고요. 청청 맑아라 꼴뚜각시 물길러 온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동요가 강강술래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문지기 문 열어줬어, 열쇠 없어 문 열게, 이런 것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음악적으로 설명 제가 더 안 드려도, 그죠? 그래서 이제 라시도미파는 부정 못해요. 근데 앞에 두 개는 우리 전통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그 엔카의 아루다, 트로트를 엔카의 아루다 그러면 안 된다. 과연 그런가 보겠습니다. 청산볼곡의 1년에서 3년까지.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리를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의 사리를랐다. 얄리얄리얄라셩 얄라리얄라. 이게 1년이고 2년 3년 다 전부 332예요. 오로지 후렴구만 7호조, 그죠? 그러니까 청산별곡 전체도 본절은 7호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남북한의 토속민요를 전부 섭렵을 했어요. 제가 석사에서는 북한 토속민요를 연구했고 박사에서는 남북한 거 다 해버렸거든요. 없어요, 7호조. 우리 전통 시가에는 7호조가 없습니다. 자, 우리 그 수은 최재호 선생, 그 동학을 창조하신 수은 최재호 선생 용담유사 가사 8편 보시면 거기 교훈가 같은 거, 와리자질 아이들아 경수차서 하였으라, 다 사사조죠. 우리 고시죠. 청산리 벽개수야 수의감을 가지 마라, 다 4434예요. 내방 가사 다 4434입니다. 7호조 없습니다. 7호조 그러면 언제부터 나오는가? 일제 강점기 때 나옵니다. 최초로 나온 게 최남선의 한양가라는 창가입니다. 1905년.
그 다음에 경부철도 노래 세계 일주가 최남선이 시작한 거예요. 경부철도 노래가 뭐냐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찾아놨나 모르겠네. 경부철도 노래가 일본의 철도 창가를 그 벤치마킹한 겁니다. 자, 일본이 철도역 이름을 애들한테 외우게 하려고 만든 노래입니다. 뒤에 읽었죠? 아따 전부상 긴다. 汽笛精神橋を早わな汽車は離れたり 자, 7호조 나오죠? この山に響り残る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 영상의 기둥을 들어와라 한 소리 두 소리 가고 학교 가죠. 아이고 일본 노래 가지고 일본하고 싸운다고 학교가 제가 애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집 갔다 오면 언제 빡치냐 하면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배워왔을 때 독도는 우리 땅 미야코부시 음계거든요. 정광태 씨가 모르는 거야. 응? 이 근본이 일본의 음계라는 걸. 한국을 빛낸 백인의 미인들 아시죠? 거기 이수일과 심순애가 왜 들어갑니까? 이수일과 심순애가 한국을 빛낸 적도 없지만 그 소설 자체가 일본의 신파 소설이에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모르는 게 약이다. 아니까 병이 됩니다. 아니 한국을 빛냈대 이수일과 심순애가 일본의 신파 소설의 주인공들 그냥 번안 소설인데 그 장한몽이 부르지 마라 부르지 마라. 전국의 유치원 교사들, 보육 교사들 다 모아놓고 이거 연수 한번 해야 돼요, 진짜. 좀 불러줬으면 좋겠구만.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아 쪽팔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독도는 우리 땅, 아이고야, 우리 곡조를 부르면서 독도는 저그 땅이래. 그러니까 일본 해로 막 정해지고 그러죠. 응?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막. 자, 우리 노래, 우리 전통 시가에는 치료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만약에 발견이 된다, 아주 예외적인 거죠. 아까 그 고려 그 청산별곡의 후렴구처럼 그거 말고는 예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전통 시는요, 전부 5와 7의 조합입니다. 단카 57577, 조카 5친, 세도카 57과 77이고 세도카는 577, 577, 렌카 575, 577, 하이쿠 575. 다 5와 7의 조합이죠. 이 5와 7의 조합을 갖다가 행진곡 같은 4분의 2나 4분의 4 구조에 넣으려면 7호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일본 철도 창가처럼. 일본 거 맞죠? 제가 이걸로 너무 발표했더니 당장 국문학자가 그래도 우리 전통이라고 우기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반박도 못하면서. 이유는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치료줘 가지고 쓴 논문들이 다 똥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네. 치료조는 일본 겁니다. 자, 그래서 치료조 정체는 됐고요. 그래서 이 손미정이라는 사람의 주장에서도 아니 아주 예외적인 이 옹해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장단에는 전통 장단에는 4분의 2박자가 없습니다. 4분의 4박자도 드뭅니다. 예외적입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예외적인 거를 가지고 우리 전통에도 이런 거 있다. 그러니까 트로트가 뭐 엔카 아류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건 말이 안 되죠. 교원대 교수라는 사람이 100분 토론에서 나하고 맞짱 뜨자고. 트로트가 한국 고유의 음악 양식이라고 당신이 주장하려면 한국 고유의 음악 양식이 뭔가부터 말해봐라. 제가 100% 장담합니다. 말 못합니다. 저도 20년 이상 연구해서 알았거든요.
서양 음악 작곡 전공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그 박사학위의 주제가 이겁니다. 트로트. 미국이니까 받았죠. 미국 사람들이 알아요. 한국 음악이 어떤지, 일본 음악이 어떤지.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없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일본 노래하고 우리나라 민요하고 두 개를 살짝 비교해 본 다음에 트로트가 어느 쪽인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본의 음계입니다. 라도레미솔라. 이거 이 라 음계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은 라와 레가 중요하다는 거죠. 미야코부시 음계 아까 빠바바바 빰빰 빠바바바 빰빰 우리 아주 익숙한 거죠. 공짝에 제일 많이 쓰이는 이 미파라시 도미 도시라 파미. 여기의 특징은 미와 시가 핵심이 되는 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로 종지하는 음 없어요. 시로 종지하죠. 그 다음에 유름계 아까 들으셨죠? 기미가요. 솔과 레가 해금입니다. 솔라도레미. 이거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올드랭 사인 다 오음계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그 서양 음악의 오음계는 솔과 도가 중요하거든요. 그 도로 종지하는데 일본의 유름계는 아까 기미가요처럼 레로 종지합니다. 류쿠 음계는 미야코부시 음계를 이렇게 도부터 쌓은 거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 동북아에서 서구의 문물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 영국같이 되고 싶었잖아요.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음악 이론도 그렇게 만듭니다. 뭐냐면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음계 유름계와 미야코부시 음계를 서양식으로 서양의 장단조처럼 으뜸음을 도와 라로 해서 만드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요나누키 장음계와 단음계입니다. 그래서 도레미솔라 도라솔미레 도 하고 도로 끝납니다. 히후미요 이무나 1, 2, 3, 4, 5, 6, 7 중에서 4 도레미파 파와 솔라시 7번째 나 요하고 나가 누기 빠졌다. 4, 7이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누키 장음계는 도레미솔라고 단음계는 라시 도미파 미도시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쇼와 추억의 노래라는 그 일본의 쇼와 가요를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 있는데 국립국악원에 가면 있어요.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방 전까지 69곡을 전부 들여다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출선이라는 노래 보면요, 여기 노래 시작되는 부분 개 이름으로 제가 불러볼게요. 미라시도도시라 렐레미파파파미 레미도시도라파시도라파미 시라파미. 이게 요나누키 단음계 그리고 미야코부시 음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관용부입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시라파미. 바로 이거죠. 박정희 작곡의 나의 조국. 제가 5학년 때 맨날 나와. 새벽종이 울렸네. 요나누키 장음계고 나의 조국은 요나누키 단음계고 지겹도록 들었죠. 아주. 이게 이제 요나누키 단음계입니다. 그 다음에 막사고 우타라는 노래인데 이거는 불러보면 미레도 솔라도라 솔라솔 미레도레 도렐레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솔라도레미죠, 그죠? 그리고 도로 끝납니다. 일본의 전통 음계는 레로 끝나다 그랬잖아요. 아까 기미가요처럼.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전통 음계를 서양 음악의 이 이론과 접목시켜서 요나누키 장음계와 단음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69곡을 쫙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요나누키 단음계 34곡, 장음계 25곡, 나머지도 미야코부시, 율, 민요음계, 서양의 장단조 한 곡씩 있고요.
대부분이 요나누키 장단음계죠, 그죠? 종지는 라 아니면 도예요. 6곡 빼고. 자기네 전통음계 6곡 빼고. 박자 6곡 빼고 다 4분의 2 아니면 4분의 4예요. 노래 시작 84기 38곡, 셋내기 30곡. 비슷한데 84기가 좀 더 많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일본 노래의 대강입니다. 우리 민요 한번. 제가 이제 계속 말만 하니까 조금 지루하실 것 같은데 민요 한번 들으면서 해봅시다. 자, 연주자들 한번 불러볼까요?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뭐 그냥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들으면서 느낌으로만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자,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맨 아래 있죠. 자진아라리. 자,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콩밭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여는가. 여기까지만. 아까 제가 그 게으름으로 부른 노래하고 다르죠. 한 가지 이제 여담으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노래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아리랑, 나운규 영화의 주제가가 됐던 그 아리랑 아리랑 그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아리아리 이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똑같죠? 선율형님.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똑같죠? 열나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똑같잖아요.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여는가 심리도 못 가져 발병난다. 똑같죠? 그냥 서양식으로 따지면 장조를 단조로 바꾼 거예요. 단조를 장조로 바꾼 거예요. 자, 자진아라리 이게 그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일대에 쫙 퍼진 자진아라리였고요. 그 다음에 남도로 가봅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거 그냥 같이 불러주세요. 자, 진도아리랑 진도로 가봅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문경 세제는 웬 곡인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오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정천 하늘에 잔결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네. 얼씨구. 남도는 좀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죠. 이게 민요하고 말하고 같이 갑니다. 그 원래 그 말을 길게 하면 노래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가사집에 청구영언 국어 시간에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청구가 이제 푸른 언덕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고 영언 길 영자에 말씀 한자 말을 길게 하면 노래가 된다. 이건 이제 얘기 악기부터 있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말하고 같이 갑니다. 이 민요는. 자 이제 남도로 이건 뭐 트로트하고 뭐 제가 뭐 굳이 뭐 이론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뭐 일본 노래하고 다른 거. 그 이제 우리 사는 경기도로 와봐야죠. 응? 노랫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총시는 만초적
병성대를 누리리라. 얼씨구 잘한다. 자, 이게 이제 장부 타령조라는 음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 민요 중에도 잘 부르는, 그러니까 아까 창부 타령조가 서양으로 치면 장조라면 이건 단조에 해당하는 건데요. 배틀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틀을 넣으세 배틀을 넣으세 옥난간에다 배틀을 넣으세 해요. 배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배틀에 수십만 디누나. 자, 내친김에 배틀을 네. 까지 아시고 내친김에 제주도로 넘어가서 오돌떡이 한번 들어봅시다. 오돌떡이 저기 춘향 나온다. 발도 발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둥그대 당실 둥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발도 발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얼씨구. 자, 이제 끝에서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북한으로 가봅니다. 황해도로 금달의 꿈. 이거 교과서에도 있는 노래예요. 금달아 꿍 금달아 꿍 금달아 꿍 금달아 꿍 금달아졌네. 버거지고 버거지고 이용녀 아가씨가 버거지고 금달아 꿍 금달아 꿍 금달아 꿍 금달아 꿍 금달아졌네. 자, 박수 한번 쳐야겠죠, 그죠? 자, 우리 민요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요, 서양의 그 유럽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그 많은 나라들이 200년 동안 그 고전 시대, 낭만 시대 200년 동안 장조 아니면 단조예요. 제가 서양 음악 나이 들어서 서양 음악 공부하니까 2년 하고 나니까 아이고 재미없어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코딱지만한 이 그 한반도에서 지방마다 이렇게 달라요. 굉장히 또 독창적이고 지금 방금 들으신 북한 특히 북한 음악들이 굉장히 독창적인데 위에를 떨어요. 우리 아리랑 남한에는 밑에를 떨거든요. 여기는 금나라 꿍 하고 위에를 떨어요. 완전 반대예요. 그리고 남북한에서 다 부르는 그 아까 메나리죠, 창부타리죠 이런 거는 남북한이 다 불러요. 이런 것들은 둘 다 떨어. 중요한 거를. 중요한 음이 항상 두 개가 있거든요. 북한은 위에 떨고 남한은 밑에 떨고 남북한이 다 공유되는 건 둘 다 떨어. 위에만 떨거나 아래만 뜨는 거는 깊게 떨어. 둘 다 뜨는 거는 얕게 떨어.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20몇 년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자, 이게 이제 민요의 실체입니다. 뭐 제가 이론적인 설명 다 생략할게요. 지금도 시간이 지금 모과돼서 막 눈치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장단과 노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연주자들 일단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이 지금 노래하신 이 연주자는 이따가 또 나오실 겁니다. 원래 해금 전공인데 노래도 이렇게 잘하세요. 외할아버지가 가수셨대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곡조는 그냥 느낌으로 딱 아셨으니까 장단과 시작하는 그 양식을 한번 봅시다. 박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강박의 줄기입니다. 그럼 박은 뭔데? 박은 그 음악의 시간적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강박이 몇 박마다 오느냐가 박자입니다. 3박자 하면 강박이 3번마다 오는 거고 4박자는 4번마다, 2박자는 2번마다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분박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눌 분자의 박박자 한 박을 몇 개로 쪼갰느냐. 나의 살던 고향은 따따따 2개로 나누죠. 이게 전 세계가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방금 부른 노래 전부 다 세 개로 나누거든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얼싸 봄바람 분다 따다다단 따다다다단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덩따쿵따쿵따쿵따 자진몰이도 그렇고 덩기다이 궁더라라라 궁기다이 궁더라라 한따따 딴따따 이렇게 다 세 개로 나눕니다. 아주 느린 그 뭐 궁중음악 또 선비들이 부르던 뭐 가곡 가사시죠. 다 한 박을 전부 세 개로 쪼갭니다. 두 개로 쪼개는 아주 예외적인 거. 휘몰이 동살풀이 4분의 4 바꾸죠. 옹해야 같은 거. 그 중몰이가 상주 함장 공가 알못에 이런 것들은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얼마 안 됩니다. 다 합해도. 우리는 3분박이 보편적인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를 제가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악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엄몰이는 아까 그 자신 아라리 아리 이스리 이 아라리요 이건 딴따딴 5 플러스 5 10박이거든요. 이것도 굳이 나눈다면 2분박인데 이런 것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3분박입니다. 도들이, 진양조, 국거리, 중중몰이, 타령, 자진말이, 가곡, 가사시조, 정악 20박, 10박, 현잔날, 살풀이 전부 다. 그래서 옹해야와 같은 2분박 장단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곡수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뭐 엔카 뭐 우리 전통음악에도 그런 거 있다. 이게 똑같이 치면 안 되죠. 저쪽은 대부분이 그거고 3분박이 거의 없고 우리는 2분박이 훨씬 적은데 그걸 각게 퉁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민요에는 14개가 없어요. 목가주마디가 없습니다. 적어도 민요에는 고악보 보면 그 세종대왕 시절에는 궁중음악 중에는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연주되는 모든 전통음악 레파토리는 전부 강박으로 첫 박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트로트 봅시다.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그 가장 초기의 트로트 황성예터라고 알려져 있는 황성의 적인데 황성예터의 밤이 드니 월색만 고요해. 다 아시죠? 더 안 불러도 되겠죠? 더 부르라고 해주면 덜 서운할 텐데. 저 어릴 때 무지하게 듣고 자랐죠. 아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뭐 다 이런 거 불렀으니까. 이런 4분의 3박자가 아주 드뭅니다. 초기에 좀 있지 나중에는 다 뽕짜작 뽕짝 그래서 뽕짝이라고 하잖아요. 다 그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뽕짝이라고 하는 건데 뭐 전대미문의 히트작이죠. 목포에 가면 이난영 저기 있잖아 노래비도요.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벌써 막 같이 부르시잖아. 삼학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아이 그만합시다. 이게 바로 그 미파라시도 시라판 미파라시도 미도시라팜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슈아가요에 나왔던 그거예요. 미야코부시 음계 내지는 요나누키 다음계. 이건 요나누키 다음계죠. 왜냐하면 라로 맞히니까. 근데 이 요나누키 다음계의 엄마는 미야코부시 음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음악으로 치면 지금까지는 서양음악으로 치면 단주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장주에 해당하는 거.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그 발길. 그만하죠. 아이고 힘들어. 이게 이제 그 솔라도레미 그죠? 이래서 도로 맞히는 요나누키 장음계. 들어도 다 이렇잖아요. 이거 아니면 그거잖아요. 더 안 불러도 되죠. 없거든요. 그죠? 주현미 노래는
솔라도레미가 많고 이미자 노래는 전부 미파라치도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끔 가다가 4분의 3박자 있는데 그 초기에 나오지 거의 그건 뭐 한 5%도 안 될걸요. 이영미라는 분이 쓴 한국 대중가요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해방 이전의 트로트가 37곡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쫙 분석을 해보면요, 요나누키 다는게 27곡, 요나누키 장은게 11곡, 자연 다는게, 서양의 자연 다는게 1곡. 이렇습니다. 종지 라 아니면 도. 요나누키 다는게는 전부 라, 요나누키 장은게는 전부 도. 박자 4분의 2 또는 4분의 4박자. 30곡이 37곡 중에 30곡이 4분의 2 또는 4분의 4에 뽕짜작 뽕짝 이겁니다. 노래의 시작 74개 18곡, 센4개 19곡 반반이죠. 자, 트로트가 어느 쪽을 더 닮았나요? 쇼와 가요인가요? 한국 민요인가요? 그죠. 트로트의 음악적 DNA, 제가 음악적 DNA라는 말을 씁니다. 포유류의 DNA는 90% 가까이 다 똑같다는 거 아시죠? 약간의 차이가 어떤 거는 사람이 되고 어떤 거는 침팬지가 되고 어떤 건 돼지가 되는 거잖아요. 음악도 그렇습니다. 음악이 음이라는 자연 현상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음악은 뭐 거의 90%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그 10%의 차이가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죠. 작은 차이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쇼와 가요하고 트로트는 요나누키 장 다음계가 지배적입니다. 한국 민요에는 그런 거 없죠. 매날 있죠, 육자백 있죠, 창부타령 있죠, 배틀 같죠 등등. 종지음 도 아니면 라입니다. 쇼와 가요하고 트로트는. 우리 민요는 두 해감 중에 하나인데 매날 있죠는 미 아니면 라, 육자백 있죠 미 아니면 라, 배틀 같죠 거의 대부분 라, 창부타령조 솔이 많습니다. 오돌독 있죠 레가 많습니다. 다양해요. 분박과 박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3분박 위주고 2분박은 비중이 적어요. 쇼와 가요하고 트로트는 3분박이 없어요. 박자도 4분의 3박자도 4분의 3박자는 2분박이거든요. 박자하고 분박의 개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이거는 딴따다딴 두 개로 나뉘잖아요. 4분의 4박자면서 2분박이거든요. 4분의 3박자조차도 드물어요. 쇼와 가요는 드물게 있고 트로트도 드물게 있고 3분박은 둘 다 아예 없고요. 노래의 시작은 84기 센내기 둘 다 두루두루 씁니다. 우리는 센내기만 써요. 그리고 우리 음악은 아까 제가 떠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 식임새가 있는데 쇼와 가요나 트로트는 특정한 음을 뜨는 게 아니죠. 그냥 빌 받으면 떠는 거죠.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트로트의 음악적 DNA는 어디에 가까워요? 한국의 민요인가요? 일본의 쇼와 가요인가요? 계속 같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쇼와 가요에 가깝죠. 가까운 게 아니라 뭐 거의 똑같죠. 사실 지금은 트로트가 좀 장르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서 창법만 트로트면 다 트로트라고 하지만 그 뿌리는 분명히 일본에 있다는 거죠. 자,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이지만 그 음악적 뿌리는 분명히 일본의 음악 양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 고유의 음악 양식이 될 수는 없죠. 청바지 좋아한다고 청바지가 한복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애들이 피자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한다고 그게 한식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 장르를 충분히 즐기되 그 음악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중국산 부채를 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산 부채 팔아라. 근데 그거를 영광굴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염수 이제 방출했잖아요. 해가 없다고. 해가
없을 리가 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해가 없는데 왜 바닷물이 색깔이 변하고 막 그래요. 어떤 해가 올지 알 수도 없고 자기네 땅에서 나온 쓰레기를 자기네 땅에서 처리해야지 왜 만인의 바다에 그거를 버리냐고요. 바다는 만인이 그 바닷물 경계도 없이 다 흐르는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맨날 체크하겠대요. 바닷물 떠다가 거기에 예산 들어가죠. 거기에 우리 국민 혈세를 써야 돼요. 일본이 오염수 버린 것 때문에 우리 국민 혈세를 써가지고 막 그거 맨날 검사해야 돼. 그거는 해가 아닌가요? 아 해가 없다? 그러면 우리 옆집에서 말이죠. 맨날 재활용품 같은 거 우리 집 담장에다 왔다가 막 버려. 해가 없어. 재활용품 깨끗이 씻어서 버려요. 아 그럼 해가 없으니 뭐 말 안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해방 이제 80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말이지 남의 나라 곡을 표절해서 만든 그 허접한 곡을 애국가라고 부르고 있고 맨날 방송에 틀어주고 표절곡은 방송에 못 나오는 거 다 아시죠?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못 나오잖아. 독일 밴드 거 표절했다는 거 알려져서. 근데 애국가 맨날 나와요. 그러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민요 나올 때는 따라 부르는 별로 없었는데 트로트 나오니까 다 따라 부르시잖아. 하루 종일 민요 한 곡 듣기 힘든데 트로트 하루 종일 들리잖아요. 막 슈퍼 갈 때마다 그 틀어놔서 나 미치겠네 진짜. 너무 지겨워. 너무 하루 종일 들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렇게 방자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 잘못으로 만든 오염수도 당당하게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 말 못하고 정부에서. 제가 이제 너무 열을 받았는데 제가 좀 이런 말을 할 때 좀 많이 빡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그래서 애국가 앞으로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부르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트로트 저도 잘 불러요. 노래방 가면. 그렇지만 그게 한국 고유의 음악 양식이다. 이런 개소리는 아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애국가를 그러면 안 부르면 그럼 뭘 불러야 돼? 일단 당장 복전국가 만들 때까지 그냥 골라서 부르시면 돼요. 광주에서 저기 5.18 행사할 때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각 단위에서 우선 자기 정세에 맞고 자기들 어떤 그 지향하는 거에 맞는 거 골라서 부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 강연 끝난 다음에 공연을 할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자, 그럼 이제 제 강연은 여기서 끝내고요. 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할 말이 좀 많았어요. 질문 있으시면 예. 유튜브에 가시면 그 표절에 대해서 제가 그 2019년 8월 8일에 국회에서 공청회에서 발표할 때 MBC에서 찍은 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트로트에 대해서는 그 트로트는 제가 이제 서울의 방송이라는 그 인터넷 방송에서 그 친일 음악가에 대해서 다뤄달라 해가지고 그 저기 방송한 게 있습니다. 서울의 방송에 가서 친일 음악가 치시면 제가 강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제 강연에 이어서 공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열둘셋. 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괜히 없던 자부심도 생기고 우리 민족이 원래 이런 충분한 자산이 있는 나라의 민족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강연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해서 아까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국가로 대신할 만한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 정말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딱 떠오르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다른 나라의 이제 경우를 좀 비교해 보더라도 뭔가 자부심이 있고 또 시대 정신도 있고 또 나름의 정체성도 있고 그런 이제 철학을 담은 그런 노래들을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현대사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래도 가장 우리 국민들이 피 흘리며 싸워왔던 지난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라든지 좀 이런 역사들 속에서 조금 그나마 좀 단서를 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무리한 행진곡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걸까, 어떤 우리가 정말 그 내용과 이게 부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도 뜨거운 맹세 봄지는 간대었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사한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사한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예, 많이 아시네요 이 노래. 예, 이 노래는 우리 현대 역사에서 민주주의 역사에서 광주 항쟁을 소재로 한 모든 작품들이나 이제 사안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 또는 시대 정신, 원래 이 노래의 의도는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한 그 광주 항쟁에서 이제 산화에 가셨던 윤상원 열사와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한 2년 전에 두 분이 연인 사이셨대요. 노동 야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의 박기순 열사의 두 분의 영혼 의형제를 위한 그 노래 극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쓰여졌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박종률 씨가 가사를 쓰시고 그 다음에 백기환 씨의 그 한 식구를 인용을 해서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라고 하는 되게 포인트가 되는 그 가사를 인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노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라면 조금 더 그 이전 시대에 아까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 수많은 지성들의 좀 뭐랄까요 고뇌도 좀 많았던 시절이고요. 정치적으로 좀 많이 암울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사를 이렇게 쭉 보시면 70년대에 70년대에 소위 히피 문화라든지 또는 뭐 통기타라든지 또는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그 시대를 이제 대표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김민기 아시죠? 예. 근데 김민기 씨가 사실 그때 당시 고뇌하는 지성의 대표자로서 좋은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은 아침 이슬이라든지 또는 상록수라든지 뭐
또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김민기 씨가 노래를 만드시고 송창식 씨가 곡을 붙인 노래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언가 통기타 문화 속에서도 자기의 이제 어떤 허무와 지성인들의 허무와 고독을 노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뭐랄까 통기타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뭔가 좀 힘을 내자 또는 문화로서의 되게 당당함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던 시기라고 해요. 이 노래 또한 그런 과정에서 송창식 씨와 여러분 잘 아시는 송창식 하면 따라 나오는 수식어 있죠. 윤형주 씨, 예, 그리고 김민기 씨와 양희은 씨, 여기에 되게 의외였는데요. 조영남 씨. 이렇게 5분이 한 팀을 만들어서 공연을 다니는 한 이제 그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각자의 노래들을 이제 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 노래를 엔딩송으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는데요. 뭔가 우리나라의 기상, 우리나라가 정말 부귀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담은 노래입니다. 내 나라 내 결에라는 노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노래도 한번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비 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 성환이 비치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의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의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고맙습니다. 뭔가 그 시절 순수한 부강한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향한 순수한 그런 열망이 좀 느껴지시죠? 예. 시간 관계상 사실 더 준비한 노래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마지막 노래를 함께 불러보고 싶은 노래는 뭐랄까요? 아까 우리 강사님도 말씀하셨죠. 남과 북이 무언가 함께를 공유하고 이제 우리 더 자랑찬 훌륭한 이제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갈 그런 지향이 담긴 노래로서 이 노래가 딱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답안지가 있었죠. 네. 이 노래도 사실 그 한돌 선생님께서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면서 만든 한돌 선생님이 워낙 뭐 명곡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노래는 작정하고 만드신 노래라고 해요.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면서 무려 가사가 거의 이렇게 치면 6절까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애국가들도 사실 우리 애국가도 원래 우리가 애국가를 불러왔던 노래도 사절이잖아요, 그죠? 사절 여기 받아쓰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6절까지 이제 있는 노래인데 계속 반복되는 선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면 정말 남북의 금수강산, 우리나라 남북의 금수강산을 다 훑어보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예, 애석하게도 시간 관계상 조금 잘라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서 통일된 우리나라의 미래도 한번 그려보시고, 또 오늘 우리가 애국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더 좋은 애국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애국가로서 우리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산매는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저 강물은 말도 없이 5000년을 흘렀네. 온갖 슬픔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설악산을 휘휘 감아 동해로 접어드니 아름다운 이 강산은 동방의 하얀 나라. 자유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역사의 숨소리 그날은 오리라. 그날이 오면은 모두 기뻐하리라. 우리의 숨소리로 이 터를 지켜나가자.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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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노래를. 그날이 오도록 모두 함께 부르자. 무궁화 꽃내는 삼천리에 퍼져라. 그날은 오리라. 그날은 꼭 오리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이렇게 끝까지 귀한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사는 마치겠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최열 미술평론가님, 아시아 전통악기 연주단 TNK 월드와 함께 여러분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전단에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아리수 그리고 윤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